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기나긴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도 아주 푹 쉬면서 즐거운 연휴를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책도 보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강의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저희 이번 이제 10월 주제는 저희가 진로 검사를 좀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과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약 2달에서 3달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의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떤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남겨주면 좋을까 이제 라는 고민들을 조금씩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 아이들과 이제 진로 검사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진로 검사 부분들을 선생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진로라는 것이 아이들이 진로와 직업을 많이 헷갈려 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로 안에 직업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는 거지, 진로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흥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치관, 어떤 것들을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지, 그리고 성격. 근데 성격과 기질을 저희가 좀 세트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격과 특히 기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지만 성격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난 어른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변화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인 검사가 MBTI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진로 검사에서는 성격 검사는 그러니까 성격 검사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흥미와 가치관, 그리고 플러스 진로 성숙도라는 검사들을 좀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로 성숙도인데요. 진로 성숙도가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냐면 진로 결정과 탐색의 태도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진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어떤 환경적인 영역들을 어느 정도 좀 세팅을 해 놓았는지, 예를 들어서 학업 수준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이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진로 성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로 성숙도는 경험의 질이 만드는 성장이에요. 즉,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그 연령이 주는 어떤 당연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경험의 질,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진로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는지, 직접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 나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찾아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이런 것들도 다 경험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즉, 진로 성숙도는 경험의 질과 이퀄 관계다라고도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점검하는 5가지 질문인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우리 멘티들에게 활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진로적인 부분들을 좀 확장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진로 검사로 넘어가시는 것을 제가 더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 검사 받을 때도 곧장 진로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1회기는 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진로적인 부분들을 좀 확장을 시킨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진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 해석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검사를 곧장 이제 시작을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진로적인 부분들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5가지, 뭐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 순서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지만 저희에게는 또 이제 환경이나 시간적인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 몇 가지만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 이제 멘토링 안에서 좀 적용을 해 하시면 아이들과의 어떤 이제 진로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제 커리어넷 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이 진로 검사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리어넷은 이제 이렇게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사이트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이렇게 제가 오늘은 크게 이렇게 3가지 검사들을 선생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흥미검사는 이제 진로 흥미, 그러니까 홀랜드
이론에서 착안된 검사고요. 가치관 검사, 그리고 진로 성숙도 검사,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검사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사이트 안에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에게 검사 결과를 보면서 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계속해주고, 이제 일방적인 선생님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트, 그리고 이 사이트 안에 있는 검사 결과들을 활용하실 때는 아이들과 이제 어떤 소통, 그리고 우리 이제 멘티들과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다 아마 아실 만한 단어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되시죠. 선생님들 충분히 되세요. 뭐 전문 상담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역량이 없다라고는 저희가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선까지 내가 이것들을 좀 해석을 하고 또 어느 선까지는 이거를 아이들의 판단에 맡기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견해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잘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경험은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아이들의 뭐 지적 수준이 높고 뭐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뭐 판단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뭐 이런 아이들은 뭐 잘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뭐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고 너무나도 지적 수준이 우수하고 학업 수준이 우수한 아이들이 있더라도 막상 상담을 하고 이런 검사를 하고 난 후의 결과를 보면 의외로 자기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게 자기 이해,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가치 있고 좋아하는 일들을 잘 아는 것과 학업 수준이 높은 것은 꼭 이게 이렇게 정비례로 함께 동반 상승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는 이 검사 결과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는지는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과의 소통,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뭐 아이들의 어떤 그 단어 이해나 이런 것들의 설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죠. 하지만 이 검사 결과가 꼭 이 아이들에게 어떤 주입식이 된다든지 이 아이들이 이것을 맹목적으로 믿게끔 하는 어떤 해석만 하는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금 덧붙이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가 커리어넷 사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을 저희 아들 걸로 이제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사이트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해야 하는 사이트고요. 저는 제가 추천하는 방향성은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대학생 일반용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뭐 선생님들 중에 저는 진로가 굉장히 명확한데요 라는 선생님들이 이제 분명히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은 진로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선생님들 중에 아직 내가 좀 갈등 중이거나 좀 고민이 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제가 선생님들도 이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선생님들 뭐 도움이 되시는 뭐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선생님들 검사 결과와 아이들이 한 검사 물론 이제 다른 검사긴 해요. 하지만 나는 이런 검사를 받았고 선생님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 예를 들어서 나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역시 선생님은 나는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깨달음이 됐다라든지 내가 먼저
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먼저 이야기를 이제 출발점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적인 이유는 사실 이제 아이들과의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소통에 이제 선생님들의 검사 결과도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공감과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 또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거는 뭐 강제성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아이들만 해도 되겠다. 뭐 이 아이와 내가 라포 관계가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충분히 아이들만의 검사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하시면은 이제 우리 멘티들만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고요. 혹여나 뭐 나도 한번 받아서 같이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검사도 같이 하셔서 소통으로 이제 아이들과의 그 공감과 어떤 이해 이런 소통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받으시는 건 강제는 아니고요. 이제 저는 오늘 설명은 이제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진로심리 검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검사들이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 이미 이 진로 검사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신 선생님들은 그때 받았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제가 노션 과제의 미션이 노션에 올리셔야 하는 그 과제가 이번에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미 뭐 나는 이번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제 아이와 한 번 했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때 그 검사 결과가 다시 로그인 화면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과 조금 더 다시 좀 소통을 하시고 노션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올릴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마지막에 가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이제 검사는 이미 받았지만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라는 것들을 아직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셔서 이제 노션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코리안의 사이트가 리뉴얼이 됐어요. 너무너무 더 좋아졌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이트 자체가 근데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훨씬 더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트고요. 그러니까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아이들에게 좀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저희 이제 모든 전 연령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그런 사이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크게 흥미, 적성, 가치, 태도적인 측면으로 검사 결과들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받는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여기서 나는 몇 가지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받으셔도 괜찮아요. 받으셔도 괜찮지만 혹시 이 중에 한두 가지 나는 뭐 한 가지 이렇게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향성들을 들어보시고 우리 멘티에게 어떤 검사가 좀 필요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검사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직업 흥미가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H라고 되어 있는 홀랜드 검사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흥미에서는 나는 우리 이제 멘티들에게 이 흥미 안에서의 검사를 실행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직업 흥미 검사 중에 H라는 이게 홀랜드의 H거든요. 그래서 이 홀랜드 검사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적성 검사보다도 여기 이제 가치, 여기 직업 가치관 검사, 그리고 여기 진로 성숙도 검사.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검사고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이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검사 바로 가기 하면은 여기에 검사를 소개하는 문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선생님들 중에 나는 뭐 다 하나하나 탐색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탐색을 해서 선생님
어떤 가치관에 부합하는 검사를 아이들에게 실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난 하나하나 다 보고 싶지 않다. 귀찮다. 아니면 나는 상담사 선생님의 말을 굉장히 신뢰한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검사를 선택을 해서 아이들에게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진로 교육센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그 교육센터는 유료 검사들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유료 검사라고 해서 더 좋고 뭐 더 뭐 이거라고 해서 더 많이 안 좋고 이런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조금 더 그 유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나 어떤 이 문항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게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이 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검사 그 결과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사실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이 검사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는 제가 어떤 이제 문구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있는 가족센터 여기서는 진로 검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유료 검사들을 따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MMPI나 뭐 이런 것들 유료 검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유료 검사들이 진로 검사가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커리어스넷 사이트를 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홀랜드 검사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검사 결과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좋고요. 홀랜드 검사에서는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그 검사 결과에서의 이제 내용은 이 육각형의 검사 결과, 그러니까 이 육각형의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은 인간은 진로를 선택할 때 크게 이 6가지 이제 범주 안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구형, 현실형, 관습형, 뭐 기업형, 사회형, 예술형 이렇게 코드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검사를 받으면 그 점수에 따라서 이 육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포인트로 이제 나와 있는 검사 결과고요. 이제 육각형의 모양이 다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다 높은 거죠. 이런 친구들 사실 진로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잘하니까 내가 뭐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선택하면 얘도 아쉽고 얘를 선택하면 얘도 아쉽고 이러한 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육각형의 모양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도 좀 힘들죠. 왜냐면 진로 성숙도나 어떤 진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기 싫어요. 선생님, 저는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전 그냥 다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또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검사 결과에서 어떤 검사 결과를 가장 좀 진로 선택하기에 좋은 검사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정 점수가 뾰족하게 나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실형 탐구형이 이제 뭐 60포인트, 그러니까 T점수 60점대고 나머지는 2, 30점대다. 이러면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진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이 홀랜드 검사는 저희가 반으로 뚝 쪼개서 탐구형, 현실형, 관습형은 사물과 관련된 직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형, 사회형, 예술형은 사람과 관련된 직업들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이 유형들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수 있는지는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충분히 이제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점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2가지 코드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2가지 코드가 현실형에서 하나, 사회형에서 하나인 거죠. 그러면 사물에서 하나, 사회형에서 하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관련된 코드에서 하나.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코드가 부합되는 직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 직업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는 이 두 가지로 혼합된 코드들이 적용될 수 있는 직업들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거의 같은 분류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물, 그리고 사람, 여기 안에서 부합되는 직업들을 아이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코드가 점수대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점수대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진로 선택하기에 편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막상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선생님 저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뚜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은 아이가 말하는 어떤 그 직업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실형 코드와 사회형 코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먼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 사회, 관습, 예술, 기업, 탐구형. 이렇게 코드가 멀면 멀수록 점수가 높을지라도 아이들이 진로 선택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 결과,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 펼쳐놓고 이제 아이들하고 너는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왔어. 여기 안에서 너는 이거 검사 결과 보니까 어때? 여기에 너가 원하는 좀 직업들이 들어가 있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형과 현실형 이 두 가지 코드가 높게 나왔다고 보는데 아이가 말하는 직업의 유형들이 현실형 코드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회형 코드는 왜 높게 나왔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가 어떤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나는 선생님, 저는 직업적으로는 이 사회형 코드는 관련이 없는데 사람과 만나고 나의 가치적인 부분, 나의 취미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사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사회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까요? 어, 이게 막상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선생님들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즉, 굳이 현실형과 사회형 모두가 다 부합되는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에 몰려 있다면, 오케이. 너가 현실형 코드에 몰려져 있는 직업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구나.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근데 그럼 이 사회형을 어떻게 다뤄야 하냐? 이거는 너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이제 아마 이 검사 결과에 드러난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좀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거를 좋아하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저희가 MBTI에서 이 코드가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E는 외향이고 I는 좀 내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형은 그 MBTI에서의 E형처럼 너가 취미 생활을 할 때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회형 코드를 그러니까 사회형 코드를 높이는데 이제 이러한 너의 성격적인 측면이 이제 영향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주로 지금 해석의 측면으로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들에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석적인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너 이게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코드들이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너는 어때? 너는 이게 지금 공감이 되니? 왜냐면 의외로 어떤 아이들은 너무 저 이야기 같아요. 아니 아이들이 본인들이 체크를 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너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곤 하고 있지만 사실 검사 결과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의미 없이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넘어가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게 너야는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번 이제 넌지시 건네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검사 결과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검사 이제 예시로 되어 있는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사실 지금 S랑 E는 같은 이제 범주에 있는 코드, 그러니까 이제 결과들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진로 선택하기는 굉장히 편안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직업과 여기는 이제 학과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학과 나오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에 것만 봐가지고 학과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학과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는 근데 제가 지금 학과까지 연결을 하는 건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조금 어려워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좋으냐면 중학교 3학년이나 또는 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이 아이가 학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탐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렇게 학과를 연결을 해서 이런 학과들이 있어. 이런 학과들은 이런 대학들에 개설이 되어 있고 이런 전망들이 있어.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보시면은 너무 아이들의 어떤 진로의 방향성과 진로를 구조화하는데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활용하실 때 제가 이따가 마지막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혹시 이제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선생님들은 노션에다가 요거 캡처한 부분만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이게 이제 왜냐면 이거를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한테 올려주시면 되냐면 요거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요거 보여지는 거 있죠. 위에 육각형이랑 밑에 점수 포인트 이거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선생님들에게 해석을 하실 때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아이들에게 해석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이야기까지는 나눠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후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어, 아이가 너무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요. 선생님, 이거 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마, 나 얘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아마 이렇게 탁 막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절대 함부로 이제 AI에게 맡기시면 안 되세요. 지금 저희 상담사 윤리 강령에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한상심이나 여러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와 이런 지침들이 명확하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선생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나 절대 이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이제 그렇게 올려서 도움을 받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는 아이들과 그냥 대화의 용도로 제가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지, 이런 부담감을 느끼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점수들을 저희가 T점수라고 하는데요. T점수가 엄청 막 높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T점수가 50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높으면 저희는 그래도 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T점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수를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100점 만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낮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좋죠. 이 검사 결과는 T점수 50이 기준이야. 그래서 100점 만점의 점수는 아니고 T점수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50점을 기준으로 한 뭐 45에서 55 정도면은 이게 좀 평균 점수구나. 이 정도는 내가 안정적으로 이 진로에 관련된
이 유형이 어느 정도 잘 발달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의 검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는 직업 가치관 검사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소요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진짜 빨리 해요. 뭐 5분, 10분 이 정도만에 다 검사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닌데요. 아이들이 그래도 충분히 이 문항들을 읽으면서 검사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검사해와 이것보다도 저는 그냥 이 멘토링 시간 안에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이 검사를 어떤 태도를 받고 있는지, 아이들이 너무 이제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지,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이러면서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받고 있는지, 이런 아이들의 비언어적인 태도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 나머지 가치관 검사랑 이제 직업 성숙, 그러니까 진로 성숙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여기 안에 있는 그 내용들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그 전달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이 그 단어의 의미예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지금 단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검사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안정성, 보수. 혹시 여기에 너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있니? 그래서 요거는 이런 의미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검사 결과를 봐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 검사 결과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가입을 할 때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를 넣어요. 이것들을 넣는 이유는 바로 이 이제 검사 결과에 비교를 하기 위함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아이가 해당하는 학년 평균 점수 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해보니까 선생님, 제가 평균보다 낫네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또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나에 대한 검사 결과이지 이게 저희가 뭐 기질 검사처럼 이 아이의 어떤 평생,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태어나고부터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 비교를 했었을 때 너무 낮은 그런 나의 수치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조금 기분을 좀 안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설명해 주셔도 돼요. 야, 이거 누구누구야. 이게 내일 또 바르면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엄청, 그러니까, 어, 평균보다 높게,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은 저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비슷하거나 한두 개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야 하지? 만일에 이제 혹시라도 점수가 다 낮아요. 다 낮는다면은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는 해볼 수 있죠. 이게 같이 점수가 다 좀 낮게 나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낮게 나온 것 같니? 아이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건데, 혹시라도 선생님들, 특히 이제 이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 아이들 중에 다 너무 낮게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 검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노션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선생님들에게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크게 이제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과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나누시고 패스해 주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진로 성숙도 검사가 있었죠. 네. 자,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태도나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는 말이 굉장히 이제 좋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내가 얼마만큼 진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검사 결과를 좀 같이 또 보시면
검사 결과를 보면은, 아, 이 친구들이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아, 이 친구들이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오고요. 이 점수를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지는 또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점수가 기준이죠. 50점이 기준인데요.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5 정도를 보통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55 이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저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을 그렇게 좀 강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높은 수준을 이 아이의 강점으로 보고 높은 수준을 조금 더 이제 아이들에게 강조를 해주는 식으로 이 검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나타내주는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물론 이 신뢰성을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이제 결과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검사 결과가 얼마만큼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반응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진로 뭐 이제 다양한 심리 검사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이렇게 꼬아서 문항에 곳곳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라면 그 문항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죠. 하지만 나를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싶거나 또는 나를 일부러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그런 문항들을 명확하게 찝어내지를 못합니다. 즉, 일관성이 높다는 건, 아, 진짜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항을 체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낮다. 만일에 일관성이 낮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이제 일부러 이제 다르게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긍정적 또는 나를 부정적으로 나타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체크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저희가 이 검사를 그러니까 이 검사에 대한 반응 일관성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참 열심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이 아이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일관성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떤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잘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만일에 일관성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들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볼 이유는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제 의미가 별로 이제 없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에도 부족해서 이제 이 검사 결과를 선택을 했는데, 당연히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유의미가 매우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서, 이제 검사 결과를 딱 보자마자 이 반응 일관성을 먼저 봐주세요. 그래서 반응 일관성이 보통까지도 괜찮습니다. 보통 또는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하면, 아, 이 검사 결과 해석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아, 우리가 이제 너가 얼마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르륵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그 단어들과 결과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또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뒤에 있는 요 활동 영역을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굳이 나는 여기까지 안 해도 되라면 굳이 활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검사를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션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커리어넷에서 진로 검사 1개 이상을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멘토, 멘티 혹은 멘토, 멘티 두 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멘토, 멘티에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멘티가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멘티들에게 고르라고, 그러니까 제가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검사 결과를 같이 좀 쭉 본 다음에 아이들에게 형광펜이나 이제 그런 펜을 가지고 너라고 생각하는 단어, 너를 표현해주는 단어나 문장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좀 아이들에게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개, 뭐 3개 이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표현하는 단어나 이제 문장들을 3개 이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한 줄 다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느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이제 그것들을 좀 이제 기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멘티가 이렇게 나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안에 선생님들 또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짧게 이제 노션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노션 과제를 준비하실 때 좀 이런 것들을 중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제가 밑에다가 넣어 놓았는데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에 중점을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고요. 이 결과 중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무엇인지 의외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 결과를 보면서 꿈이 더 선명해졌는지 아니면 더 헷갈려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멘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뭐 제가 멘토링 노트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뭐 태블릿 뭐 각자의 이제 다 영역과 하고 이렇게 잘 기록을 하시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태블릿이나 뭐 다이어리나 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과제에다 노션 과제를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강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이번 10월도 우리 멘티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10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